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주변에 잡음이 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업실에 제가 이제 뉴스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안합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야 우리가 산다. 삼성전자와 개인 투자 수익이 반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투자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부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기다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근데 전혀 수익이 안 나고 있죠. 자, 반면에 그 외적인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의 수익은 엄청납니다. 뭐 100%씩 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야말로 제가 3월 20일 후반에 3월 말경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다라면 지금쯤 아마 큰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10년에 한 번 기회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도 안 받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전혀 수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시장은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못 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5000%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2011년도죠. 그리고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죠. 굴리테라이에 수익 내다가 2003년도부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는 시장이죠. 과연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수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잠깐 개인 투자가들이 이기는가 했는데 역시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나중에는 이제 개인이 이길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이야 미친듯이 팔고 있지만 뭐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로 수익을 못 준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메이저급 세력들도 그래요. 다른 걸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반대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명 이 시장을 삼성전자 블랙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과거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50만 원, 200만 원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뭐 그 전에도 있었었고, 그때마다 삼성전자가 한 번씩 올라가고 한 2년을 쉬어요. 1, 2년을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만 가지고 올립니다. 이때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세예요. 외국인이 계속 사요.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굴 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 코스닥 일명 저가주들 혹은 뭐 중소주 사겠습니까? 큰 자금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투자한다 생각해 봅시다. 베트남에 있는 작은 기업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어때요? 베트남의 대표 기업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은 삼성전자를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삼성전자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 절대 수익이 안 나요. 물론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낮겠죠. 근데 그 외적인 종목들은 거의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꾸 계좌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가서 겪었던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 근데 종목들은 어떻게 돼?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 자꾸 빠져요. 혹은 기대만큼 종목들 상승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자꾸 가는데, 지수 자꾸 가는데, 왜, 막 먹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사서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나. 전문가들도 수익이 안 나요. 왜? 삼성전자만 가니까. 삼성전자가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오버슈팅을 하게 되는 거죠. 막 빨리 벌고 싶어요. 그런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데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10중 8구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삼성전자가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갑니까? 쫙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수익이 아예 거의 제로 가깝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네들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매수에 들어왔던 큰 선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만약에 다시 컴백을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소형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사야 되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들어주는 시장에서 뭘 사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4개 있어요. 크게 반도체 사업부 있겠죠? 모바일 사업 있죠? 백색 가전 사업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호황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끌어갈 때가 있고 모바일 제품 갤럭시라든가 잘 팔려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고 혹은 디스플레이 OLED라든가 이게 잘 돼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고 백색 가전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백색 가전이 끌어줄 리는 없고 결국에는 반도체 아니면 4차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에 주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외국인이 딱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물론 뭐 내가 나중에 길게 볼래 라고 한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아직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공매도를 안 하기 위해서 삐져갖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를 안 하게 되면 이 나라가 금융을 규제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삐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린 좋아요. 어쨌든 공매도 금지하니까 지금 웬만한 악재 나와도 이겨내면서 올라가잖아. 그죠? 제가 그렇게 빨리 공매도 금지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9월달까지이긴 하지만 공매도 일시적인 금지 현상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봤던 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무조건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수급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주체가 되겠습니까? 개인이 주체죠. 자, 그럼 개인이 주체라고 한다면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약간 중소형주들이 강하죠.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좀 더디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테마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이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나는 현상이고 오히려 이때 수급을 잘 본다라면 큰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이제 다시 컴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할 때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아, 내가 삼성전자를 안 샀기 때문에 내가 왕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만큼은 삼성전자가 못 가는 시장이니까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럼 다 깨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다는 소리는 시장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는 대부분 주가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시장이 뭐 폭락을 했겠죠. 삼성전자가 급락한다는 소리는 지수가 뭐 50%씩 빠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전문가들 또는 주식 좀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3월 말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거 동영상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가 이게 제가 썼단 말이죠. 제목이 10년 만에 오는 위기,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바닥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그때 1500포인트 전후를 세서 거의 100%씩 다 올라왔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삼성전자고 일부 종목 빼고 대형주 빼고 중소형주들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100%씩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소문이 나겠죠. 주식을 누구 돈 벌었대. 돈 벌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아씨 나도 부동산 주식할까? 이 생각 들겠죠. 그런 자금들이 계속 당분간 들어온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변화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얼마 전에 약간 변화의 감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들어 올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시장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대응을 해라. 이게 어느 가격대를 깨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다시 박스를 또 위로 올릴 때는 주식을 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더 사라 말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은 계속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느 가격대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저항권에서 위험시로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실제 겪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막 급등할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좀 손실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략 수익이 한 5,000%에서 7,000%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3년도에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만 보더라도 잘은 했는데 경력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은 거죠. 뭐 20몇 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장이면 코스닥은 밀리고 삼성전자 즉 코스피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그 당시에 조선주 급등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 계속 중소형주를 고집했으니까 손실이 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조선주들은 계속 급등을 했죠. 뭐 나중에는 이제 따랐긴 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향후에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 때는 지수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안 날 겁니다. 10중 8구. 그러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다음에 또 기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수익이 좀 적더라도 대세에 편승하면서 삼성전자를 사서 가져가시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당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들이 내려오면서 중소형주에만 집중했던 분들은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말씀 꼭 떠올려 주시고 아직은 삼성전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계속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냥 딱 삼성전자 보유하시는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삼성전자가 급락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갇혀만 있어라. 그래야 개인 투자가 산다. 자, 이렇게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했던 말
나중에 저놈이 이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이상 도말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